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여기 방송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미국의 공중급유기, 신형 공중급유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이 이제 KC-46A인데 보잉사가 이제 만들고 있죠. 그 공장에서도 여전히 뭐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소한 세세한 성능이 좀 모자라거나 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제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배치를 이제 하고 있고 일본 항공자위대도 이제 도입을 이제 해서 또 추가 도입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맹국 중에 뭐 가깝다고 하는 일본이 이제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2015년도에 공중급유기 사업 때 이게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배제를 하고 프랑스 에어버스사죠. 프랑스 중심의 에어버스사에서 만드는 이제 그 KC-330을 도입을 해서 지금 4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조용했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또 공중급유기 사업을 또 최근에 작년부터 추가로 최소 2대를 더 사야 된다 하면서 이게 다시 또 이제 기종이 이제 얘기는 나왔어요.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방위사업장 중심으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KC-46이 아직도 그 제대로 가동이 원활하지 않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의 어떤 그 좀 세밀한 부분은 가동을 하고 있죠. 근데 특정 뭐 작전 그 요구 환경에서는 뭐가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것뿐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 계획을 이제 꾸준히 진행하는데 중간에 공급망 무슨 뭐 노조 뭐 이렇게 노조가 이제 다 이제 공장을 이제 운영을 이제 못하는 중단했죠. 노조의 어떤 활동 때문에. 그래서 보잉이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뭐 이제서야 좀 그게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개량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부 이제 완성돼서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이제 2030년도 이것도 역시 2030년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러면 KC-46이 이제 생산되면서 인도를 받고 있어요. 미공군이. 그 부대가 자꾸 창설이 되니까 한 개 부대씩. 근데 뭐 이렇게 소소한 문제가 있으면 완벽한 그 공중작전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구형 1950년대 후반부터 대량 배치한 700대까지 배치했던 지금은 400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KC-135 공중급유기가 그 이제 개량형이 이제 KC-135R 버전인 중심으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부가 한미일 뭐 연합훈련, 그다음에 한국 미국 공중 뭐 연합훈련 급유훈련도 포함되니까 거기에 최근에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형 급유기하고 신형 급유기가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작전하는 데 있어서 급유하는 데 있어서 구형 KC-135R 급유기라 해서 뭐 성능이 뭐 나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효율성 문제죠. 빨리 이걸 붐을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붐을 이용해서 빨리 급유를 이제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속도, 시간상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급유하는 양이 좀 뭐 비교가 되면 좀 차이가 있다든지 급속하게 쫙 압력으로 뿜어준다든지 이렇게 망을 통해서 공급망 그 해당되는 그 망을 통해서 해주는 게 차이가 있는 성능의 차이, 세밀한 차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급유 작전이 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전 공역에서 급유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별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렵다는 얘기는 들리지는 않아요. 일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나 연합 전력이니까 뭐 미군 측, 주한미군 측에서 대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주의미군 측에 어떤 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대신 이제 보잉사는 미국 보잉사는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사처럼 그 KC-330처럼 좀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려면 이제 시간을 또 이제 그들은 받아서 돈을 받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남아 있죠. 러시아가 이게 처음에 단기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장기전으로 이제 흐르고 휴전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드론은 이제 소모성 탄약처럼 사용하고 있고 양측이 그다음에 포격전 좀 더 단위가 하나 더 높은 파괴력과 그리고 이제 또 탄도탄이 존재하고 그 공중 공격 공습이 있죠. 전투기나 공격기 폭격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순항미사일. 근데 순항미사일이 러시아가 이제 뭐 1년에 50여발을 그동안 만들어 왔다면은 뭐 지금은 뭐 한 달에, 1년이 아닌 한 달에 뭐 50발씩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산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 수 있냐. 그리고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킴으로 인해서 뭐 제재를 받고 있는데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뭐 최근에 뭐 소식을 이제 보니까 이 미사일 제품을 이제 소위 이 미사일을 이제 순항미사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들어가는 이제 아주 세세한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분해하면은 빨간 그냥 기계, 뭐 이렇게 쇳덩어리, 소프트웨어 뭐 연동되는 뭐 구동 장치, 뭐 컴퓨터 우리 노트북처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그 부품들, 제품들이 다 모여서 순항미사일이 이제 완성되는 건데 그게 서방 측 제품들을 다 암암리에 사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제 제품도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뭐 일본제도 들어가고 뭐 중국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옛날 그 냉전 시절 때와 달리 이게 통제가 1990년대부터 이제 서로 다 자유화됐지 않습니까? 그 무역 거래가 아주 전면적으로 뭐 중국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뒤섞인 거죠. 옛날 같은 통제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에 있는 그 해당되는 부품
관련 소재나 부품이 제3국으로 이제 수출이 돼요. 뭐 저쪽에 아프리카에 무슨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아니면 저 중미, 남미 이런 데 수출이 되면은 다시 또 거기서 포장가리에서 다시 또 러시아로 보내요. 그러면 그 나라를 거쳐 세탁을 하면은 그게 일일이 다 감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다가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딱 꼽아가지고 뭐 프라모델 하듯이 완성해서 딱 미사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려워진 거고, 이쪽에서는, 서방 측에서는. 반대로 러시아는 이제 그 옛날 아주 혹독한 냉전보다는 지금은 문제가 없다. 무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증산을 하자. 돈은 이제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더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아주 그냥 작살을 내자. 그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에 이제 크게 얘기해서 2차전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휴전을 이제 어떻게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종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3차전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에 뭐 나토 이제 국가인데 뭐 핀란드를 뭐 쳐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쳐들어가는 거 아니냐, 부대를 재배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이에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군이 자기도 국경선 그 지역에 뭐 핀란드 쪽이나 밑에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게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다. 군사력을 또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 강화를 하니까 또 그걸 견제한다고 일단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바로 쳐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똑같이 양측이 불안한 거예요. 이쪽은 러시아가 쳐들어올까봐, 서방 측 나토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금 완성의 전쟁이 다 먹지를 못했는데, 이게 또 반대로 찝적될까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배치를 또 하는 거죠. 핀란드 쪽에. 뭐 그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뭐 먼저 공격, 전쟁을 했던 그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견제를 하는 거죠. 나토군이 뭐 진입을 한다든지 뭐 그거 하지 마라. 난 얘를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이걸 넘어서 들어오겠다고? 나를 위협한다고? 그럼 나도 너한테 견제를 하겠다. 야, 병력 저쪽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극동에 있는 거 뽑아서 일단 배치해. 뭐 이제 그 재배치하는 거죠. 뭐 중앙아시아 부대를. 그래서 서로 견제, 아주 뭐 그냥 밸런스를 잡느라고 그냥 계속 경쟁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전쟁이 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핀란드 침공 뭐 한다면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한다기보다는 거기보다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가 더 저기죠. 눈에 가시죠. 그 안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화랑지 또 중간에 또 공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다 확보를 해야죠. 그게 더 우선순위지. 지금 에스토니아가 지금 떨고 있는데 우리 뭐 자주포 사간다고 얘기하면서 추가로 거기가 먼저지. 뭐 핀란드는 되레 뭐 전선을 확대하면 자기들도 뭐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견제 차원이다. 병력 배치는 견제 차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이 지금 계속 뭐 끝나지 않고 뭐 아니면 최소한 휴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나라에 이제 폴란드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상 지리적으로 계속 불안한 거죠. 일단 지금 가라앉아야만, 일단 지속적인 어떤 싸움 자체는 가라앉아야만 뭔가 다른 얘기,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폴란드 측의 무기 확보 사업이 그 K방산 중심으로 이제 계속 발주가 되고, 뭐 어떤 거는 계약이 안 됐다. 즉 그게 뭐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주포는 지금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발주를 이제 차례대로 하고 있고, 전차가 이제 지금 타결을 못 짓고 있죠. 뭐 5월 달에는 타결 짓는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또 6월 달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K2 전차 그렇고. 근데 대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3대 무기 중에 K방산 폴란드 수출의 FA50 전투기. 1차 12대는 이제 잘 가 있고, 나머지 36대 개량한 거, 블록 20이라고 하는 거, PL 버전. 이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중에서는 이제 많이 걱정을 했어요. 미국이 뭐 수출 승인을 그 레이더 관련된 거, 뭐 무장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계속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납품 시간은 다가오는데 과연 이거를 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시간이 넘겨서 뭐 계약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히도 레이더, 미국제 그 레이션 RTX사라고 하는 레이션 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그 초도 제품이 장착이 돼서 시험 비행을 이제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가 예정대로 2026년 날 납품을 이제 36대 시작을 해야 되는데, 36대 1호기부터 좀 서두르면은 차질이 없겠다. 폴란드 공군에 납품하는 FA50 PL 버전.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거를 나중에 2인승, 이게 현재 2인승 경전투기인데 1인승으로 뭐 좀 개량해서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또 별도로 이제 1인승 개량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근데 이것도 최근 뭐 알아보니까 잘 되고 있는 거로. 그러니까 2인승의 조종석을, 승무원석을 이제 하나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보조연료 탱커 개념으로 연료 탱크를 더 실을 수 있는, 그래서 항속거리 좀 늘리는. 그래서 그것도 예상보다는 뭐 차분하게 시간이 이제 뭐 주어진 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이 폴란드 수출은 좀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 납품하는 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 대상국들,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집트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중국제 그 J10CE 버전 뭐 산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뭐 위협받는 것처럼 얘기들 하시는데, 그건 별도의 사업이고, 이집트 공군이 하여튼 뭐 여러 종류의 전투기나 공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종별로 대체하는 소요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집트도 지금 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옵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수뿐만 아니라 이 성능에 대해서 이걸 좀 더 개선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그런 거는 이제 계약을 안 한 이집트가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M 버전이라고 하는데 FA50M,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 발주. 현재는 1차 발주거든요. 18대.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받아서 써본 다음에 2차 발주를 이제 하겠다는 이제 의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량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좀 저렴하게 사갈 나라들은 그냥 기존에 대한민국 공군 수준의 개량이 안 된 버전을 이제 요구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 주변국의 어떤 전장 환경 대비가 좀 첨예화된 나라들은 또 개량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항공 분야는 3개 그 자주포나 경전투기나 전차 중에서 가장 뭐 좀 안정권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자주포는 원래 뭐 착실하게 안정권이나 있었고. 근데 남은 문제는 이제 K2 전차의 그 개량력, 과연 이제 이게 뭐 K2 PL 버전 같은 거, 이걸 제대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아직은 불투명하죠. 시기가 좀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산 수출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주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관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론 관리, 언론에 대한 관리를 이제 너무 과장된 국보 뉴스만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뭐가 잘 되고 있으면 되고 있는 대로,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얘기들을 좀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방사청이 이제 어떻게 주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군사 분야에서 무기 쪽이나 이슈가 되는 거는 역시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이 지금 한참 핫 이슈로 돼가지고, 과연 이게 중국제 전투기가 저평가됐는데 이게 어떻게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게 지금 다들 관심사였고, 이제 믿기지 않는. 근데 이제 저는 좀 달리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뭐 벌써 탄생한 지가 1986년대 처음 모습이 드러났고, 어떤 실용화, 개발 막바지에 이르렀던 게 뭐 2000년, 2001년도. 물론 이제 1996년도 서울 에어쇼 때 개발 과정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서울 에어쇼 오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FX 사업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는 시간이 2002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무기 체계가 제대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다 이렇게 장착해서 운용할 수 있는 완전 단계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시장에서도 인기도 없었고, 완전히 그 인테그레이션이 안 됐고, 특히 공대지 분야에서 이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뭐 정확히는 한 2019년부터 이게 그 지상 공격 능력이 제대로 됐다 싶으니까 좀 여기저기서 찾는 나라가 이제 많았고, 그의 중심 국가들이 이제 제3국가들, 그러니까 구공산권 아니면 이제 권위주의 정권은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팔 수도 없겠지만은, 프랑스도 이제 미국처럼 뭐 판매 제한된 국가가 있으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미라지 3, 뭐 미라지 5, 뭐 미라지 F1 전투기를 사가던 나라들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좀 그런 제3국가들, 일종의 회색 국가, 서방 국가이면서 회색 국가 쪽으로 이제 팔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게 저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FX 지고 간 이후로 20년 지나고서 이제 팔리니까 뭐 라파라 이제 팔리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이제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중전에 처음 붙어버리니까, 그것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명성, 어떤 개발 과정이나 우리나라 소개된 거나 그다음에 수출 많이 되는 거, 그런 단계에서 이제 격추가 돼 버리니까 이거 뭐 별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평가하나 말씀드릴 때는, 지금은 5세대 전투기 중심이고, 세대로 따지면, 그리고 6세대 전투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4.5세대 전투기가 격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4.5세대가 지금 뭐 공중전에서 뭐 제왕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인도의 공중전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공중전 몇 차례 있었냐 기준. 물론 이제 그 양국 간의 전쟁, 전면전 전쟁은 또 이제 숫자가 다른데, 이번엔 이제 양국 간의 공중전은 4번째입니다. 이번에 이제 양국 간의 공중전은 4번째인데, 최초의 공중전은 이제 1965년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71년도, 세 번째는 이제 비교적 가까운 2019년도, 그리고 이번에 4번째죠. 근데 대규모로 어떤 그 공중전이 양쪽이 붙으면서 이제 어떤 성과, 격추, 그런 거는 역시 파키스탄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4차례 다. 그러면 최초의 1965년도 공중전에서는 그 활약한 전투기가 우리가 다 아시는 이제 미국제 F-86 세이버. 그것도 이제 그 시리즈가 F-86E, E 버전,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F 버전도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서방 측의 이제 대표 전투기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65년대 아음속 전투기지만은
6.25 전쟁 때 아주 뭐 7대1의 뭐 격추율을 그 비율을 갖고 있었던 그 아주 성과가 높았던 세이버 전투기. 그리고 1958년도에 양안 전쟁 공중전이 있었어요. 그 대만하고 중공, 그 당시 중공이죠. 불렀던 게. 거기서 최초의 미사일 공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AIM-9B, 지금 말하는 이제 사이드 와인드의 최초 버전. 그것을 이제 지금 같이 상황이 미 해병대, 그러니까 극동에 있는 미 해병대에서 급히 대만군에 공급을 해요. 그 사이드 와인드 미사일을. 그럼 이제 반대로 중공 공군은 이제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격추, 상당한 이제 쇼킹한 사건이 됐었죠. 반대로 중공 공군한테. 그 중에서 이제 이 공중전 하면서 이제 최초의 미사일을 쏘면서 불발탄도 있었어요. 이번에 뭐 인도 파키스탄 불발탄이 나오듯이. 그 불발탄이 상대방 중공 공군 전투기에 미그 17에 꽂혀가지고 폭발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폭발이 안 되니까 이제 도망가면서 어렵사리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걸 고쳐야 되니까 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빼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를 분해해서 개발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당시 1958년 당시에 중공의 어떤 뭐 기술력은 뭐 사실 뭐 지금하고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탐색 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당시 소련한테 넘깁니다. 넘겨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하자. 그럼 뭐 이제 카피판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소련, 러시아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톨이 등장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 50년부터 53년 6.25 전쟁, 그리고 58년도에 세이버 전투기가 아주 뭐 성과가 대단했던 아음석 전투기인데 초음속 전투기가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1965년 파키스탄 인도 공전 이때는 이미 초음속 전투기 시대예요 한참. 그러니까 이 아음석 전투기 가지고 되겠어 했는데 역시 그 상대방이 인도 공군의 주력기가 역시 그 아음석 전투기 영국제 호커 헌터 전투기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가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사일로 다 똑같이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로 격추를 합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영국제 호커헌터만 격추한 게 아니라 또 프랑스제 아음속 전투기인 미스텔 4형까지 격추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의 아음속 전투기가 다 형편없이 이제 당한 거죠. 미국제.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한 그 당시에는 뭐 쇼킹한 사건이었죠. 여전히 세이버가 이렇게 활약을 해? 뭐 미사일을 달아주니까 아주 뭐 수명이 기네. 같은 전장에서의 수명이 그 효용성이 엄청 긴 거다. 그래서 뭐 지금도 평가하면은 진정한 이 공중전의 하여튼 뭐 대표 선수로 하면은 뭐 역사적인 걸 쭉 나열을 하면은 역시 세이버 전투기가 대단한 거다. 그러고 나서 1971년도에는 반대로 이제 양국이 이제 공군 전력이 이제 초음속 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먼저 파키스탄 공군은 그 프랑스 다소사 지금 라팔 그 회사죠. 다소사의 이제 미라주 3 마 2급의 전투기예요. 그거를 도입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인 인도 공군은 미그 21. 미그 21은 지금도 인도 공군이 보유하고 있어요. 뭐 연말에 퇴역을 시킨다고 하는데, 미그 21의 초기 버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붙죠. 공중 붙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도 공군이 처음으로 이제 격추를 이제 시키죠. 상대방 그 전투기를 미그 21을 동원해서. 그것도 아톨 미사일을 사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좀 구형 전투기로 넘어가고 있는 미국제 F-104A 스타파이터. 그러니까 뭐 주력이라기보다는 뭐 보유 대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자리를 이제 미라주 3한테 이제 물려주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구형 미국제 F-104A 초음속 전투기가 격추가 3대가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도 공군이 이제 격추 성공한 거죠. 그러나 이제 또 파키스탄 공군도 이에 지지 않고 미라주 3 전투기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상대방 그 뭐 캔버라 폭격기라든지 뭐 미그 21도 이제 있었고 뭐 SU-7 공격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미사일 특히 이제 뭐 사이드와인드를 사용해서 격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1971년도 이게 미라지 3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미그 21보다는 이제 격추율이 더 높았고 그래서 뭐 지금 봐도 이제 계속 그 파키스탄 공군이 좀 압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2019년도 이제 전쟁 격돌에서는 이제 뭐 파키스탄 공군은 이제 F-17 전투기가 동원되고 인도 공군은 이제 미그 11 개량형이 이제 동원되는데 격추가 되죠. 인도 공군이 또 한 대가 그 미사일 공전을 또 해가지고 암람을 사용하고 했고 파키스탄 공군은 그래서 근데 그거는 숫자가 이제 한 대 머무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상황이 처음에는 인도 공군이 자기 격추 안 당했다 오히려 격추했다 그것도 미국제 F-16을 그래서 그게 핵심이 돼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다가 미국의 이제 로키드 마틴사나 미 국방부에서 조사단을 이제 파견해서 그게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수그러 들고 잠잠해졌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공주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파키스탄 공군이 뭐 계속 앞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용해졌죠. 그 다음에 국경 분쟁이라든지 캐시미르 지금 분쟁도 그렇고 조금 이제 서로 이제 양보를 이제 서로 이제 좀 조용히 지내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테러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그걸 이제 보복한다고 이제 하면서 인도 공군이 공군 전력을 주 전력을 동원하면서 되레 이제 격추가 되는. 근데 이제 원인은 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상 공격의 작전에 몰두했기
했기 때문에 이 공대공 전투에는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항공전이라는 게 동시에 공중전도 경계를 하면서 지상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를 소홀히 한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도공군은 그 옛날부터, 지금 네 번째인데 옛날부터 좀 실력이 없는 거다. 근본적으로 좋은 전투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렇게 평가가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공군은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계속 여러 이제 언론 매체 뭐 외국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같이 생각하기를 이제 5세대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중국제 전투기가 그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그 어느 시점에 이제 좀 정점에 올라서 좀 이렇게 대등해지는, 그러니까 서방 측 전투기나 미사일하고 거의 대등해지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시점은 2016년도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뭐 2018, 19 이때도 그렇게 뭐 관심을 안 뒀죠. 뭐 중국 전투기가 좀 저평가된 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방의 기술도 좀 도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자신들의 기술력도 좀 거기다가 이제 발전시켜서 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60년대부터 소련제 전투 기술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동안 버텼던 거에 이제 더 이제 완전히 지나간 거죠.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그래서 2010년대부터 이제 어느 정도 서방 측 전투기, 뭐 미국제나 서유럽제, 이거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 온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일상생활에서 중국제 뭐 무기뿐만 아니라 중국제 일상 그 제품들, 그걸 많이 겪으면서 저평가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전기 자동차, AI라든지 중국제 제품이나 개발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 뭐 저도 뭐 어제 그제 뭐 일반 뉴스로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해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요즘에 이렇게 드리고 다니는데, 그럼 뭐 친중이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반중? 뭐 그것도 아니고 친중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보니까 경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중국제 무기, 특히 항공 분야 무기나 미사일 쪽은 경계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해상 분야 항공모함 뭐 이제 여러 척이 있고, 그다음에 수직 발사기 장착한 뭐 중국판 23도 이제 등장했는데, 그건 이제 뭐 아무래도 일본과 이제 미국 중심에 견제하는 그 얘기로 쭉 흘러왔었고, 그다가 이제 공중전, 전투기 중심이 이제 이런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속으로는 이제 좀 이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현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관련돼서는 라팔 전투기가 여기저기서 더 이제 몇 나라 더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 특히 그 인도 공군이 최종적으로 라팔 전투기를 한 108대 정도를 이제 도입. 그것도 뭐 면허 생산, 자국 내 뭐 공장에 라인 설치해서 면허 생산을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인도 공군도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본격적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고민들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 4.5세대는 역시 4세대에 0.5 플러스 된 것뿐이다. 근데 그것도 우리 같은 KF-21 같은 좀 나중에 나온 4.5세대, 신기술이 많이 들어간 4.5세대가 아닌 그 옛날 기반, 거의 20년 전에 플랫폼에 있는 상태에서 기본 전자장비 한 상태에서 오면서 레이더를 이제 레이저 레이더로 교체했는데, 뭐 그것도 좀 프랑스의 탈레스사 중심의 이제 레이저 레이더인데, 나라마다 이제 기술력이 좀 틀리니까 미국보다는 좀 못한 걸로, 그래서 그게 장착이 됐고,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이제 경쟁 그 전투기 기술 경쟁인데, 이 프랑스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평상시에 뭐 너무 이렇게 서방 측 전투기가 다 월등한 걸로 이제 얘기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공전을 이제 결과를 보면서 평론가들이나 이제 언론사, 일반인 이제 뭐 매니아들이 생각할 때, 라팔이 그렇게 대단한 전투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격추가 된 거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거냐. 근데 지금 좀 들리는 얘기는, 역시 이 프랑스조차도 자기들 나라에서 사용하는,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는 버전이 이제 외국적 숫자는 뭐 F3, F4 이런 게 있는데, 뭐 세 번째, 네 번째 개량형이라고. 근데 수출 버전은 조금 뭔가 다르다. 물론 이제 그게 인도 공군의 또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거 맞추느라고 이제 그거는 다 이제 넣었을 거예요. 우리 뭐 F-15K도 그랬으니까 우리 공군에서 이것 좀 넣어주세요, 저것 좀 넣어주세요,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사양들을 맞춰줬는데, 다른 뭐 레이더 성능이라든지 뭐 전자전 장비라든지 뭔가 좀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았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르다.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는 거하고 인도 공군이 사용하는 거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나머지 나라들 이제 도입국들이 있는데, 뭐 나라별로 요구 사항들이 좀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제각기 다른데 근본적으로 수출량은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 아니냐. 이게 프랑스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미라지 3이나 미라지 5
특히 뭐 미라지 F1 때는 이제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라팔에서는 좀 있었는 걸로 그래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모자르게 좀 다운그레이드 했는지를 이게 뭐 나오게 하겠죠. 시간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슬근슬근 흘러나오니까. 저도 뭐 이제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뭐 라팔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의 어떤 무기 개발 사상과 수출 사상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한때 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고 20여 년 전에. 지금은 이게 좀 4.5세대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형 전투기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좀 집중돼서 관심을 갖는 거는 좀 점점 못하다는 거. 역시 5세대 전투기에 그리고 KF-22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점점 가고 있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쏠리는 게. 그래서 뭐 좀 지나면 다른 분들도 이제 좀 기억상에서 좀 가라앉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지난 일이니까 5월 초순에 5월 7일 날. 그래서 저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뭘까? 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한미연합 공군 전력은 일단 약간 좀 이렇게 배제를 하고 좀 분리를 해서 평상시 이런 우발,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공군 전력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역시 플랫폼, 그다음에 미사일, 장거리 공격 미사일 이것이 있느냐? 현재 공군에서 실전 배치해서 바로 스크램블 걸리면 나가서 대응할 수 있는. 했더니 없어요. 주력은 지금 뭐 F-35A하고 이제 F-15K인데 질적인 주력은 양적인 주력은 이제 KF-16 시리즈들 뭐 개량 안 된 KF-16, 개량되고 있는 KF-16U, 그다음에 그 먼저 번에 F-16PBU가 있고 세 종류에 크게 나눠서 물론 이제 RF-16도 있으니까 좀 안에서 세분화되고 있는데 또 뭐 근본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개량해서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이제 탑재해 운영할 그거는 아직 보이지는 전망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F-15K 장착된 거는 뭐 질적인 주력 F-15K 장착된 거는 이제 암남 시리즈인데 그 뭐 C7, C8인데 사정거리가 상대방 지금 PL-15E를 이제 수출형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급하게 이제 받아서 사용한 게 PL-15E 장거리 공격 미사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 수출형 E자가 붙으니까 수출형은 원판에 비해서 사거리가 좀 줄어들어서 150km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 공군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력 공격 미사일은 현재 기준입니다. 암남 시리즈인데 아마 100km에서 120km 정도. 조금 모자르죠. 근데 이게 이제 공중전에서 상당히 이제 승패에 좌우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당간당하고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F-35A는 거의 뭐 미국제 공동 미사일로 다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고 추가 이렇게 개발이나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는 그 직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당장 서해안에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서해안에서 뭐 중국 공군이나 해군함대하고 이제 뭐 돌발 사태가 생기면은 직접 붙었다. 그냥 상상을 해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5월 기준의 얘기고 그러니까 시간상을 보면은 2026년 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6년 12월 달부터 KF-21 블록 1이 생산이 돼서 본격 완성이 돼서 인도가 되죠 공군한테 2026년 12월부터. 그럼 거기에 장착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뭐 최소 200km짜리 미티어 장거리 미사일 기본적으로 달려서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공군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 초기에는 대수가 뭐 2대, 4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대 편성하려면 2027년 정도 돼야 되겠죠. 제대로 이렇게 규모를 가지려면.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심리적으로 저 같은 이제 매니아 출신 어떤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쪽이 앞섰다. 우리가 도입을 이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이 이제 우리 영국 중심의 유럽의 그 제작사의 MBDA사하고 계약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그 초도 물량 한 몇 기, 10기를 넘어가지 않은 몇 기 정도밖에 없어요. 개발을 지금 아직 마무리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배치라고는 할 수 없고 최소한 뭐 몇십 발, 수십 발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이렇게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약 1년 한 반 정도는 좀 그렇다. 이래서 이 중국 공군하고 이제 대한민국 공군하고의 이제 그 갭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제 하는데 또 미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긴급하게 그 상황 추이를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보고서 대비를 했고 임기응변 뭐 응급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일 미군 그 항공전력을 이제 보시면은 개편이 이제 다 됐어요. 물론 이제 주일 미공군의 그 미사와 저 끝단 아오모리 현쪽 그 북쪽이죠. 한참 올라가야 되는 일본의 그 열도에서. 거기에는 이제 주일 미공군 기지가 하나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미사와 기지라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이제 주력이 F-16 블록 50전투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만간 이제 교체는 돼요. 그 F-35A로 내년부터. 그래서 그거 배치되면은 뭐 좀 전력이 강화되긴 하는데 이제 완성되기 아직은 안 되긴 했어요. 주일 미군 항공 전력이 좀 나머지 일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설을 드린 거고. 주일 미 해군이 이제 그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를 이제 좀 신형으로. 그래서 뭐 연초에 아니면 작년 말부터 연초에 나왔던 게 이제 뭐 미 해병대 전투기. 물론 지금 경항모급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미 해병대 항공대의 수직 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부터 배치가
됐고 그게 지금 현재 3개 대대가 있고 두 번째는 미 해군 요코스카에 나와 있는 조지 워싱턴 항모의 함재기가 이제 저기죠. 스텔스 전투기가 드디어 배치됐죠. F-35C. 그리고 이제 2월 말까지 3월 1일까지 또 개편을 한 게 슈퍼 호넷 블록 3의 이 개편이 다 끝났는데 특히 블록 3에 이 중국제 PL-15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제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어요. 5월 3일날, 4일인가 3일날 하여튼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AIM-174B. 이것은 이제 기존의 함대공 미사일 SM-6를 개량해서 공대용으로 이제 교체한 건데, 그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실전 배치된 걸 이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전력으로 보면은 중국 공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운용한다 하더라도 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미연합 항공전력에서 좀 분리를 하면은 우리 단독으로 봤을 때는 이 KF-21 빨리 지금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근데 1년만 남았으니까 좀 그런 좀 조마조마한 것도 사실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저런 이제 실제 상황을 확인했으니까. 그동안에는 저도 이 파키스탄 인도 공전을 이제 일어나기 전에는 4차 공중 일어나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안 뒀어요.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 하도 이렇게 거짓말들 이렇게 증폭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날아가나 보지. 맞히기나 하겠어. 그다음에 중국제 전투기 J-10 그게 언제 탄생한 건데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밀었죠. J-20은 저 스텔스니까 좀 평가를 좀 해줘야 되겠나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 공중전을 보면서 J-10A가 아니구나. 우리가 평가절하했던 성능이 좀 그러니까 제대로 완성 안 된 J-10A가 아니구나. C구나. 능동 주사식 배열 A사 레이더를 확실하게 장착했고 미사일도 PL-15까지 인테그레이션이 됐구나. 그럼 얘기가 다르네. 이번에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한 거죠, 저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동북아시아 항공 전력, 공중전 전력이 새로운 이제 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미사일도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5세대 전투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평가들을 좀 달리들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이제 그동안에 고정된 관념에 이 중국제 이런 무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밑으로 봤으면. 근데 그 원인이 또 배경이 전차 99식 전차는 96식 전차 그때 이게 좀 고장 나고 이렇게 국제 경기에서 전차들 이렇게 시합들처럼 이제 운동처럼 하는 게 거기서 노출된 게 이제 많이 저게 됐죠. 배경이 됐죠. 중국제 전차 형편없다. 그런데 전차 부분은 계속 개량을 이제 하니까 또 앞으로 또 신형 개량 나오면 지켜봐야 되고 특히 이 전투기 분야, 그다음에 폭격기 분야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진짜 위협이 되겠네. 우리는 붙어있기 가까우니까 바다를 이제 서해안을 두고서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따지면 거의 근접하니까 그래서 경계심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빨리 세우고 향후에 2026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KF-21 사업, 120대 확보 사업에 있어서 플랫폼은 이제 차질이 없이 블록 2까지 다 빨리 확보를 차근차근 해서 부대 개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을 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유 발수를 더 늘려야 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게 하여튼 당장 급하게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KF-21 이제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것도 이어서 이제 또 수출에, 우리도 역시 수출이 중요하니까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불과 이제 5월 7일 공중전이 있기 전까지는, 4월 말까지는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 보라매 수출, 전투기 수출에 대해서 특히 동남아시아가 먼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들 드리면은, 과연 그게 되겠어? 사겠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반응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5월 7일 이후는 그게 아니라는 게, 특히 당장 가까운 필리핀이 F-50이나 F-16V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 도입이나 신규 도입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필리핀 공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말씀드린 대로 KF-21 블록 1부터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동시에 도입을 하든지 예산을 다 분산시켜서 2대, 4대라도 하여튼 좋으니까 다 골고루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는 경공격기고 하나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 당장 급한 대로 이제 해상에 하프 미사일 쏠 수 있는 게 F-16V니까. 세 번째, 중국의 저런 이제 J-10C 전투기를 상대하려면 이제 KF-21 블록 1이 바로 도입돼서 같이 도입돼서 해상 담당, 지상의 반군 담당, 그건 이제 F-50이죠. 그다음에 중국제 전투기 대응하려는 이제 KF-15 블록 1. 그럼 다만 이제 좀 비싼 미티어 미사일을 이제 사긴 사야 되는데 많이는 못 사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떤 상징적으로도 필리핀 공군이 제일 급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위협이 이제 존재하는 거 이제 지금부터 확실하게 존재하니까 확인된 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공군이 우리 수출이 미국의 F-16V하고 이제 대등하게 한 전투기를 산다고 해서 다른 게 구입을 못 하는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 공군의 전력이 그나마 그 안에서도 그 권역에서 제일 낮아요. 다른 나라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베트남도 그렇고 최소 한 80여 대 이상, 80대, 평균 80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100대까지는 아니에요. 숫자가 100을 채우지는 못해요, 아직은. 근데 그래도 수십 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적게는 60대부터 80대, 이 나라별로 이렇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싱가포르는 빼고요. 워낙 전력이 미국제 전력이니까. 그리고 필리핀은 지금 현재 12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 F-52 2차 발주 12대, 그다음에 미국에서 팔겠다고 하는 F-16V, A사레에다 장착하고 있죠. 그 전투기도 뭐 한 20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개발 막바지가 있는 KF-15 블록 1을 한 뭐 8대라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세 가지 전투기를 합해도 뭐 필리핀 공군이 겨우 50대를 넘을 거예요. 전체 규모가. 근데 뭐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 그 공중전 사태를 보면서 뭔가 좀 서두르지 않을까. 그들 역시 우리한테 이제 달려와서 좀 가격을 좀 낮춰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니까. 필리핀 국방부 공군이 뭐 인도네시아 비교해서 그 예산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잘게 쪼개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보다 나아요. 어떤 뭐 부정부패 면에서도 보면은 인도네시아보다 낫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의 무기들을 꾸준히 사가는 거 보니까 뒤에 뭐 잡음이 없는 편이거든요. 인도네시아 비교해서 서로 양국 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필리핀이 조달 그 방향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 뭐 그동안 4월 말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상국 중에 제일 최초의 블록 1 이 국가가 필리핀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원래 공동 개발국으로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 인니가 이제 이게 좀 지금 상당히 이제 저기죠. 난처하게 된 게 한국한테 보라는 듯이 물론 이제 그 등급의 전투기는 아닌데 사업 자체가 목적이 달라요. 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아주 속세요 골아픈 그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뭐 거의 분담금도 안 주고 뛰어먹다시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라팔 전투기 이제 발주 48대 발주하면서 그 목적이 이제 좀 불분명했어요. 이게 KF-15를 대신 밀어내고 그냥 글로 올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해외 언론에서 이제 좀 분석하는 거는 이제 한 줄 이렇게 보니까 인도네시아 공군이 지금 다 노후 전투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미 2025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2030년대를 대비해서 예전에 경전투기 영국제 호크가 아닌 호크 200을 22대를 갖고 있어요. 이건 아음석 경전투기. 이것이 활약을 할 때는 이제 1999년도 동팀으로 4대 때 활약을 했어요. 호주 공군을 상대로. 벌써 그게 한참 전이죠. 그러면 그 유효기간, 성능의 어떤 한계, 그다음에 기체의 노후화 이미 다 올 때로 왔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주전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긴급 전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한다는 목적이에요. 이게 라팔 전투기 도입을 하는 우선 목표가.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럼 나머지 또 전력이 있는 게 이제 F-16이 있고 러시아제 Su-3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Su-30도 이제 구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대체하려고 또 얼마 전에 라팔 전투기 2차 발주도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이제 F-16 전투기랍니다. 남는 전투기 이제 F-16 하나죠. 그 종류가. 이것이 이제 원래 목적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KF-16을 대체하는 사업이 이제 KF-21이죠. 원래 그 처음 발제됐을 때가 그걸 대체한다는 거지 뭐 F-4F4는 괜히 그냥 이렇게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인 거죠. 3세대 F4F4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KF-16을 대체하는 2040년대.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F-16급 플러스라고 원래 최초의 뭐 한 10년 전에 그 자료들을 보시면 일반 인터넷 뒤집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인도네시아도 그 미국산 F-16 세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구형도 있고 좀 최근형도 있고 거기에 맞게 이제 48대 뭐 시제기를 포함하면 50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이제 목적이 사실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돈은 없고 또 먼저 써야 되는 곳은 라팔 전투기에다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라팔은 격추되고 KF-21 전투기는 조만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꼬인 거죠. 뭐 자기들 자신도 스텝이 이제 꼬여가지고 인도 공군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국방부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모른 척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공군만 지금 골아픈 거죠. 이 방향이 원래대로 뭐 라팔도 좋다 이것도 필요하다 넓은 땅 지역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대규모 섬들이 있기 때문에 큰 섬들이 필요한 전투기다. 근데 KF-11 블록원도 필요하다. 시제기 포함해서 50대.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정부도 이제 바뀌죠. 그다음에 국방장관도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할 것이고 방사청장도 바뀌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마 좀 협의 좀 하자는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뭐 좀 이 공동 개발 사업에서 좀 뭐 벗어나지 않겠다 내쫓지 마라 하면서 좀 방법이 없냐 좀 이 블록원이 좀 거의 또 필요하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사태 보니까 필요한 점 투기다. 미티어가 주적이니까. 그래서 뭐 이걸 낙관한다는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완전히 서로 틀어지는 상황까지 과연 갈까?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 공주로 인해서 골고루 전투기를 이제 가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는 미국제 F-15 인도네시아 버전이 지금 제시가 돼 있어요. 판매를 할 테니까 사라. 근데 이 F-15 인도네시아 버전은 미 공군의 F-15 EX의 급이거든요. 그게 수출 버전이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미국제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공군이 또 다른 그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으로 또 미국제를 이제 먼저 앞세우면은 이게
서로 파탄이 안 나도 양국 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파탄이 안 나도 이 사업이 또 이게 가져가는 게 미뤄지지 않을까. 근데 이 동남아시아들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그동안에 TOC를 이제 발주하고 사면서 두 대씩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획득 사업을 때려친 것도, 그러니까 막 안 한다 이것도 아니고 찔끔 사가니까 우리는 또 그거라도 팔아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보이지 않을까. 좀 복잡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업이 한마디로 양국 간에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간에 완전히 끝난다 이것까지 지금 얘기하기 좀 아직 이른 것 같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폴란드 얘기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마 블록 2부터 얘기할 거예요. 블록 1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폴란드가 또 F-35A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예정이고, 또 사우디는 또 다른 이제 4.5세대 타이푼 유로파이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가 조금 다 나라별로 이제 그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고 공통점은 동남아시아에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어떤 본격적으로 판매할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에서 좀 신경을 더 쓰자. 그러고 나서 블록 2 다음은 이제 그쪽 폴란드나 중동이나 페루까지 생각하는 거고, 남미 시장까지. 그래서 이제 기종 KF11의 어떤 버전에 따라서 이제 수출 대상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처음에는 좀 더 동남아시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